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시장 전략들 또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말 힘없이 밀려내리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예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격,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을 줄 것인가 시장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지난주 보면 후반에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카드로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전반적인 증시 흐름부터 어떤 시각이신지 알려주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는 제가 최근에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핵심 주도주들이 좀 상대적 강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확산된 주도주들이 강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좀 드려왔었는데 금요일 날도 똑같았습니다. 핵심 주도주들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 주도주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 약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을 최근에 아주 강하게 당기고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요새 엄청 유명해진 주식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같은 주식인데요. 소프트웨어나 그렇죠. 네. 그런 주식들은 추가 강세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정폭도 굉장히 완만한 수준이어서 사실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해외와 디커플링 됐으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장 끝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금요일 날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측면이고 오늘 사실 또 차익이 나온다면 그럴 텐데 오늘도 지금 7% 가까이 강하게 땡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좀 삼성전자 자체도 그렇고 시장의 반전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 아쉽다, 시기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가 한 3주 전쯤에 삼성전자 본격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 반등 이번 주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적 나오면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때 박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한 2, 3주가 늦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시기가 아쉽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추세를 너무 많이 훼손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다만 그래도 아주 이제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몇 번의 상승만 해도 되게 그 종목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좀 이번에를 통해서 이렇게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통상의 경우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가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주가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정하고 자사주니 배당이니 이런 주주 환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올라가는 주식이라면 더 강하게 만들고 하락하는 주식이라면 좀 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글로벌하게 보면 그렇게 좋게 보기도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반도체 흐름이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이 AI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굉장히 부진한 상태로 주가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아마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외의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저는 이건 정말 분명한 저의 마음입니다만 그 이상의 반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 삼성전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일단은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하락 추세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쉽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IR하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발표를 왜 안 했을까? 글쎄요.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에 타이밍을 좀 본 거 아닐까요? 이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밀려가는 추세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냐?
정말 극에 달했을 때 이 카드를 쓰자라고 하진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효과보다도 뭐 다른 어떤 반전으로 업황에 대한 얘기든 뭐 엔비디아 건이다 이러면서 뭐 주가가 막 올라서 자사주를 좀 사는 것을 늦추는, 다 못 사는 이런 게 가장 네. 해피한 케이스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너무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증권사들의 오늘 리포트도 보면 네, 뭐 그래도 어려운 때 좋은 카드를 내놨다는 당연한 얘기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본 것 가운데 한 두 군데는 오히려 목표가를 내린 것도 있어요, 오늘. 그죠? 내년 업황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쨌든 강하게 이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고민이 2차 전지입니다. 금요일 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팀에서 보조금 세제 중단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정말 급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LG엔솔은 12%가 밀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뭐 너무 많이 밀리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죠. 2차 전지주는 사실 모르고 있던 뉴스는 아닌데 계속 뉴스가 나오면 반영을 또 하네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정도를 정지하겠다, 중단하겠다, 네. 뭐 이 이슈로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예. 요거는 목요일날 미국의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리비안 같은 주식이 14%나 급락을 했으니까 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는 사실 충분히 알려진 이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은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새로운 하락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게, 금요일날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볼 때 기술적으로 처음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더라고요. 그래 실렸다고요? 네. 근데 보통 급락을 할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현상은 사실 저는 거래를 매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조만간에 단기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해주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앞서서 삼성전자도 사실 요번에 강한 반등 이틀 나오기 전에 3일 정도가 강한 거래 증가와 함께 주가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새로운 이슈다라고 보긴, 2차 전지에 새로운 하락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다만 이건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의 개념인 거지 추세적인 전환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면 이제 약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래량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그죠? 네.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판 거거든요. 근데 김진희 이사님은 그거를 이제 매수세가 받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주고 2차 전지들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수는 뭐 일정 부분 더 위쪽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룸이 있네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지난주까지 너무 부진했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뭐 시장이 뭐 반등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게 이슈일 텐데, 그러면 이 단기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인데 이번 반등으로 이 하락 추세가 극복될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추세를 바꿀 것처럼 일단 판단되지는 않고, 2차 전지 역시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강한 반전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해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 추세의 위험을 제거하는 반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악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핵심 반도체를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들이 조금 부진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핵심 반도체,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을 따라가는 흐름이었다가 지난주부터는 보면 글로벌하게 부진한 반도체를 따라가는 약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가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시장 반등 과정에서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모두 다 삼성전자 하시지만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또 이는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번 주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락의 강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정도의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감정적으로야 뭐 그죠? 정서적으로야 한데 삼성전자가 7% 반등 10번은 나와줘야죠. 그렇습니다. 그죠? 밀린 거 네. 생각하면. 그러나 어쨌든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 글로벌 증시는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뭐 일정 부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워낙 올랐고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보면 뭐 가상화폐 이런 것도 꺾인 것 같지 않아요. 에너지가 되게 강하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20일이죠.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엔비디아 자체 혹은 또 기술주 미국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엔비디아 실적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냉정하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만들어주는 빅테크의 설비 투자는 그렇죠. 이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서 확인됐던 빅테크 캐펙스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가 나오거나 이럴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장은 요새 최근 한 2분기 들어서는 이익률이 조금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영업이익률이 그럼 어떤 회사가 70%대를 계속 유지하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중요시 여기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매출 성장이 빅테크 캐펙스 성장보다 조금 둔화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리는 소식이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자체로 개발한 반도체 칩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이쪽 저쪽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빅테크가 캐펙스를 계속해서 투자했는데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감소한다면 의외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조금 덜 사기 시작했구나라고 시장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가 되면은 엔비디아한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AI 전체의 컨셉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이 예전에는 빅테크, M7 이런 주식들이었다고 한다면 AI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회사들 조금은 시가총액이 낮아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면 위험선호 심리도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주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쇼크 가능성은 없고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이후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섹터 전략만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도체나 오늘 자동차도 강하거든요. 이런 사실 눌렸던 대형주 중심으로 어떤 일시적인 상승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조정 시에 그동안 강했던 지금 좀 쉬는 뭐 우주항공 방산, 뭐 바이오 이런 쪽을 갈 것인가 섹터 전략은? 저는 항상 후자로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언제 80조까지 말씀을 드려야 가장 명확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 빼놓고는 수익률이 많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방사는 계속해서 견조한 추세인 것 같고 오히려 변압기나 조선 쪽으로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이에서 약간 종목을 조정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조선 이런 거는 또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였죠. 제가 네. 빼먹은 부분인데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 상승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추세를 끌고 가는 섹터보다는 결국은 트레이딩 섹터 가운데 강한 쪽을 붙는 게 맞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